진맥을 해보니 폐에 본맥이 잘 잡히지 않고 암을 의미하는 활맥 등이 있습니다. 그런 맥들이 많이 잡혀서 제가 내과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해보셨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1년 전에 찍었을 때 뭐 특별하게 이상 없고 아무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내과에서 다시 찍자고 하셨는데 그냥 본인이 거부하고 안 찍으셨다고 합니다. 몇 년 전 기침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분입니다. 2달 전 감기를 심하게 앓고 난 후부터 감기는 좋아졌는데 기침이 낫질 않아서 가까운 내과에서 약 복용을 반복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한약을 한 제 지어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희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분입니다. 진맥을 해보니 폐에 본맥이 잘 잡히지 않고 암을 의미하는 활맥 등이 있습니다. 그런 맥들이 많이 잡혀서 제가 내과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해보셨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1년 전에 찍었을 때 뭐 특별하게 이상 없고 아무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내과에서 다시 찍자고 하셨는데 그냥 본인이 거부하고 안 찍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최근에 체중이 많이 줄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제 감기가 2달간 반복되다 보니 기침이 2달간 반복되다 보니 입맛이 없어서 잘 먹지도 못하고 또 기침을 뭐 계속 하다 보니 그 또 살에 걸리듯이 그래가지고 더 못 먹어서 좀 그런 것 같다. 체중계로 정확하게 재보지는 않았지만 한 2-3kg 정도 본인이 조금 빠진 것 같다. 바지가 약간 헐렁하더라.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제가 내과에서 폐검사를 다시 하시고 이상이 없으시면 그때 다시 내원하시게 되면 제가 약을 지어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일단 오늘 멀리서 왔으니 약을 먼저 지어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폐기운을 도와주면서 기침이 잦아드는데 효과적인 처방을 보름분만 일단 짧게 지어드렸습니다. 보름 후 그런데 다시 오신 그분은 내과 영상의학과에서 폐암으로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보름 뒤에 다시 오셨을 때 큰 병원으로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가시고 그냥 한의원으로 그냥 내원을 하신 경우입니다. 큰 병원 가셔서 다시 정밀검사, 조직검사 등 받으시고 항암 치료를 시작하셔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다시 여쭤봤는데도 그냥 본인 경험상 친구들 중에 큰 병원에서 폐암 진단받고 치료하겠다고 입원하셨다가 집으로 온전히 돌아오신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겠다고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고생하다가 병원에서 그냥 죽느니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가족들과 있으면서 때가 되어 죽게 되면 그냥 집에서 죽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대학병원 치료를 받다 보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인 경우도 많게 되고 어느새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부질없는 생면 영장만 하는 생고생만 할 수 있다고 이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암 전문 한방병원을 소개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것도 싫으시답니다. 그냥 약이나 한 제 더 보름분 지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체력은 유지해야 하니 한약도 독하지 않게 가볍게 지어달라고 하십니다. 이분은 이후 석 달에 한 번꼴로 내원하셔서 한 달분의 한약을 그때마다 지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폐암으로 인한 기침이라 기침은 잘 잦아들지 않았지만 이제 체력은 유지된다면서 틈틈이 이제 한약을 복용하신 겁니다. 2년을 더 다니셨는데 어느 날부터는 더 이상 이제 내원은 힘들다고 전화 오신 후로 이제 몇 달 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사실 암이라고 진단 받게 되면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처럼 초연하게 본인 생을 스스로 결정하시는 분들도 간혹 만나게 됩니다. 이제 사실 암 진단을 받는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 대중 공포 심리가 발동하기 좋은 그런 기전이죠. 그런데 이를 떨쳐내시고 생명 연장에 연연하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삶의 질에 방점을 두고 단호하게 대처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 삶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 갈수록 한편으로는 보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살아가기가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의사의 스승은 결국 환자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되돌아보게 됩니다.